LP 플레이어 정말 예쁘네요. 이런 걸 아직 가지고 계셨다니? 결혼 선물이었는데 한 번도 못 써서요. 아까워라. 아저씨는 인품이 좋아 보여요. 요즘엔 이런 분 드물어요. 잠깐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5해를 한 직장에서 보낸 박정호는 퇴직 후 처음으로 맞이한 평일 아침, 시계를 보지 않고 잠에서 깨어났다. 알람도 없었다.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밀어 넣을 필요도, 상사의 눈치를 볼 일도 이제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기쁘지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분주했다. 그 안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정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었다. 여보,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 윤희가 고개를 내밀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 대신 리모컨만 만지작거렸다. 윤희는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며 한숨을 삼켰다. 퇴직 후 한 달,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표정도 굳어갔다. 처음엔 쉬는 거겠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다녀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야죠. 정호는 대답은 했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천장만 바라보았다. 윤희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남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커져갔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우울증이라도 오는 건 아닐까. 점심때가 되어서야 정호는 간신히 소파에서 일어났다.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윤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것들이었다. 정호는 밥을 한 공기 덜어 김치만 얹어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윤희가 말했다. 제가 할게요. 당신은 좀 쉬어요. 아니, 내가 할게요. 괜찮아요. 설거지 정도야. 결국 정호는 물러섰다. 자신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게 더욱 명확해졌다. 회사에서는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었다. 부장이었고 팀원들이 그를 찾았고 결제할 서류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집안일은 윤희가 다 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아들은 취업 준비로 바빴다. 정호는 다시 소파로 돌아왔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SNS를 켜보았지만 별로 볼 것도 없었다. 회사 동료들의 게시물이 보였다. 누군가는 골프를 치고 누군가는 회식 사진을 올렸다. 그 안에 자신은 없었다. 정호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우연히 스마트폰 화면에 중고거래 앱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다. 몇 달 전에 아들이 깔아준 것이었다. 아빠, 요즘은 다 이런 걸로 중고 물건 사고 팔아요. 편해요. 당시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정호는 앱을 켰다. 화면에는 온갖 물건들이 올라와 있었다. 옷, 가전제품, 가구, 책, 심지어 식물까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물건을 내놓고 있었다. 정호는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가 문득 생각했다. 나도 팔 게 있을까?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오랜만에 여는 문이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정호는 그 중 하나를 열어보았다. 오래된 카메라가 나왔다. 필름 카메라였다. 결혼 전에 취미로 사진을 찍던 시절 꽤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다. 이건 팔 수 있겠네. 정호는 카메라를 들고 내려왔다.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다. 앱에 올리는 방법을 찾아가며 천천히 게시글을 작성했다. 필름 카메라 팔아요. 거의 새 것입니다. 상태 좋습니다. 가격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시세를 참고해 적당히 책정했다. 게시글을 올리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를 했다는 느낌. 사소한 일이었지만 오랜만에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한 것 같았다. 정호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댓글이나 연락이 올까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띵 하고 알림이 왔다. 누군가 쪽지를 보냈다. 카메라 아직 있나요? 정호는 얼른 답장을 보냈다. 네, 있습니다. 상대방은 곧바로 가격을 물었고 정호는 흥정 끝에 10,000원을 깎아주었다. 거래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오후 3시 집 근처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다. 내일 약속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기분을 들뜨게 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할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알람도 없이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다. 옷도 신경 써서 골랐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사람 같아 보였다. 윤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디 가요? 아, 중고거래 약속이 있어서요. 중고거래요? 카메라 하나 팔기로 했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남편이 뭔가를 하려는 모습이 반가웠다. 잘 다녀와요. 조심하고요. 정호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지하철역 앞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다. 출퇴근 시간은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바빴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걸어가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며 서둘렀다. 정호는 그 모습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바쁜 척이라도 해야 하나. 3시가 되자 스마트폰이 울렸다. 도착했어요. 어디 계세요? 정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2번 출구 앞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정호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남자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러 왔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정호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남자는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상태 좋네요. 잘 쓰겠습니다. 현금을 건네받고 거래가 끝났다. 몇 분도 안 걸렸다. 남자는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정호는 손에 쥔 돈을 내려다보았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묘한 성취감이 들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것,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 갔다는 것, 작지만 분명한 쓸모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기분이 한결 가벼웠다. 윤희에게 거래가 잘 됐다고 말하며 돈을 보여줬다. 윤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락방에 안 쓰는 물건 많으니까 하나씩 정리해봐요. 그럴까요? 그날부터 정호의 일과가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 다락방을 뒤지고 팔만한 물건을 찾아 사진을 찍고 앱에 올렸다. 낚싯대, 오래된 시계, 골프채, LP판까지. 하나씩 팔릴 때마다 정호는 작은 기쁨을 느꼈다. 거래를 하러 나가는 것도 즐거웠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돈을 받는 그 과정이 그에게는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윤희는 남편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보며 안도했다. 비록 중고거래라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게 남편에게는 할 일이 되어준 것 같았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남편이 너무 그 일에 빠져드는 것 같다는 것.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거래 약속이 있는 날이면 한참 전부터 준비했다. 여보, 중고거래도 좋지만 다른 취미도 찾아봐요. 등산이나 운동도 하고 이것도 취미예요. 재미있어요. 정호의 대답은 짧았다. 윤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호의 내면은 복잡했다. 그는 중고거래를 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물건을 팔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다. 젊은 시절의 취미들, 열정적이었던 순간들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내보내면서 동시에 그 시절과도 작별하는 것 같았다.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좋았다. 회사에서는 이제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후임자가 그의 자리를 채웠고 팀원들은 새로운 상사에게 적응했다. 하지만 중고거래 앱에서는 달랐다. 누군가 그의 물건을 원했고 그를 기다렸고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다. 정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것이 착각인지 진짜 위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는 그게 필요했다. 하루하루가 허전했던 퇴직 후의 삶에서 중고거래 앱은 작은 창문 같은 것이었다. 그 창문 너머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정호는 그 느낌에 조금씩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정호는 또 다른 물건을 올렸다. 오래된 LP 플레이어였다. 결혼 선물로 받았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이었다. 사진을 찍어 올리고 설명을 적었다. LP 플레이어 팔아요. 빈티지 감성 좋아하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게시글을 올리고 며칠이 지났다. 여러 사람이 연락을 해왔지만 가격 흥정만 하다가 사라졌다. 정호는 조금 실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새로운 쪽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LP 플레이어 아직 있나요? 꼭 사고 싶어요. 정호는 답장을 보냈다. 상대방은 빠르게 응답했고 가격 흥정도 없이 바로 거래를 원했다. 약속을 잡았다. 내일 오후 2시, 역시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다음 날, 정호는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LP 플레이어를 들고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되자 스마트폰이 울렸다. 도착했어요. 흰색 원피스 입고 있어요. 정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젊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한 정호는 지하철역 앞 벤치에 앉아 LP 플레이어가 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사로웠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학생들, 직장인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정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2시 5분.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그는 상대방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흰색 원피스 입고 있어요. 여자였다. 지금까지 거래했던 상대방들은 대부분 남자였다. 가끔 아주머니들도 있었지만 젊은 여자와 거래하는 건 처음이었다. LP 플레이어를 사겠다는 게 신기하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듣지 LP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빈티지 감성이 유행이라고 들었다. 아마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려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2시 10분이 되었을 때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도착했어요. 어디 계세요? 정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2번 출구 쪽에서 걸어오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였다. 26쯤 되어 보였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큰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가벼운 걸음걸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걸어왔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여자가 그쪽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가까이 오자 선글라스를 벗었다. 맑은 눈동자가 드러났다. 안녕하세요. LP 플레이어 보러 온 이지연이에요. 아, 네. 박정우입니다. 악수를 나누었다. 지연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다. 정호는 순간 어색함을 느끼며 손을 놓았다. 지연은 벤치 옆에 서서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여기 있어요? 네, 잠깐만요. 정호는 가방에서 LP 플레이어를 꺼냈다. 오래되었지만 상태는 괜찮았다. 나무 케이스에 담긴 클래식한 디자인이었다. 지연은 눈을 반짝이며 플레이어를 들여다보았다. 와, 진짜 예쁘다. 이런 걸 아직 가지고 계셨네요? 결혼 선물로 받았는데 한 번도 안 써서요.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아까워라. 이렇게 좋은 걸. 지연은 플레이어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손가락으로 턴테이블을 살짝 돌려보기도 하고 바늘의 상태도 확인했다. 제법 아는 듯한 모습이었다. LP판 모으세요? 정호가 물었다. 네, 취미로요. 요즘 LP 카페도 다니고 그래요. 집에서도 듣고 싶어서 플레이어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거 올리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요즘 젊은 분들도 이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요. 음질도 다르고 뭔가 LP판 돌아가는 거 보면 감성적이잖아요. 지연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 정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오랜만에 보는 젊은 사람의 순수한 웃음이었다. 회사에서 만났던 젊은 직원들은 항상 긴장한 표정이었고 자식들도 이제는 다 커서 이렇게 밝게 웃지 않았다. 작동은 잘 되죠? 네. 제가 확인해 봤는데 문제 없어요. 그럼 살게요. 지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온 현금이었다. 정호는 돈을 받으며 약간 놀랐다. 가격 흥정도 없이 바로 사는 경우는 드물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네. 좋은 음악 많이 들으세요. 거래는 그렇게 끝났다. 지연은 LP 플레이어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근데 아저씨, 중고 거래 자주 하세요? 요즘 좀 하고 있어요. 집에 안 쓰는 물건이 많아서요. 저도 자주 하거든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이랑 거래하면 좀 무뚝뚝한데 아저씨는 친절하시네요. 그래요? 네. 물건 상태도 설명 그대로고요. 요즘엔 사진이랑 실물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지연의 칭찬에 정우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사소한 말이었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냥 정직하게 하려고 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들 자기 물건 좋게 보이려고만 하잖아요. 지연은 시계를 보더니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 좀 있으면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약속이 있어서요. 아, 괜찮아요. 가보세요. 다음에 또 좋은 물건 올리시면 제가 또 살게요. 아저씨 물건은 믿을 수 있으니까요. 지연은 손을 흔들며 떠났다. 정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흰색 원피스가 가을 햇살에 반짝였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정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단순한 거래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지연이 건넨 말들이 자꾸 떠올랐다. 친절하시네요. 물건은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말들이 정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것, 그것도 젊은 사람이. 집에 도착해 윤희에게 거래가 잘 됐다고 말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 준비를 계속했다. 정호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다. 중고거래 앱을 열어 다른 물건들을 둘러보았다. 팔만한 게 또 있을까 생각하며 다락방에 뭐가 있었는지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그날 밤, 정호는 오래된 시계 몇 개를 더 찾아냈다. 사진을 찍어 올렸다. 게시글을 작성하면서도 자꾸 오늘 만났던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밝은 미소, 맑은 눈동자, 경쾌한 목소리. 오랜만에 느껴보는 신선한 에너지였다. 다음에 또 좋은 물건 올리시면 제가 또 살게요. 지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정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그 말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걸까? 단순히 좋은 손님을 만났다는 기쁨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났다. 정호는 평소처럼 중고거래를 이어갔다. 시계 몇 개가 팔렸고 낚싯대도 거래가 성사됐다. 하지만 어떤 거래도 지연과의 만남만큼 기억에 남지 않았다.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지연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 다락방을 뒤지다가 오래된 포스터를 발견했다. 80년대 팝 가수의 콘서트 포스터였다. 지연이 LP를 좋아한다고 했으니 이런 것도 관심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호는 포스터 사진을 찍어 올렸다. 설명란에는 빈티지 콘서트 포스터, 상태 양호라고 적었다. 게시글을 올리고 하루가 지났다. 몇 명이 연락을 해왔지만 정호는 왠지 답장을 미뤘다. 혹시 지연이 볼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왜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걸까? 이틀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알림이 왔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LP 플레이어 샀던 사람이에요. 이 포스터 아직 있나요? 정호의 심장이 뛰었다. 지연이었다. 그는 서둘러 답장을 보냈다. 네,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세요? 네. 이 가수 엄청 좋아해요. LP판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포스터 방에 붙이면 완전 예쁠 것 같아요. 그럼 거래할까요? 네. 언제 괜찮으세요? 정호는 달력을 확인했다.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고 싶었지만 너무 급해 보일까봐 이틀 뒤를 제안했다. 모레 오후 어떠세요? 좋아요. 그럼 지난번처럼 2시에 역 앞에서 만나요. 약속을 잡고 나서 정호는 이상한 설렘을 느꼈다. 단순한 거래인데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 걸까? 그는 포스터를 꺼내 먼지를 털고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구겨지지 않게 말아서 튜브에 넣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중에 윤희가 물었다. 요즘 중고거래 자주 하시네요. 재미있어요? 네. 뭔가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그래도 너무 빠져들지는 마세요. 다른 것도 해봐요. 알아요. 정호의 대답은 성의 없었다. 윤희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다. 기분이 좋아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금 들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윤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우울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약속 날이 다가왔다. 정호는 전날부터 옷을 골랐다. 너무 격식 있어 보여도 이상하고 너무 편한 차림도 이상할 것 같았다. 결국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기로 했다. 면도도 깨끗하게 했다. 약속 당일, 정호는 1시간 전에 집을 나섰다. 윤희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중고거래요라고만 답했다. 윤희는 더 묻지 않았다. 지하철역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다. 손에는 포스터가 든 튜브를 들고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정호는 자꾸 시계를 확인했다. 1시 50분.
1시 55분, 1시 58분. 2시가 되었을 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도착했어요. 정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련이 저쪽에서 손을 흔들며 걸어오고 있었다. 오늘은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내렸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다. 안녕하세요. 지련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지난번보다 더 밝아 보였다. 오랜만이에요. LP 플레이어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포스터 이거예요? 지연은 정호가 든 튜브를 가리켰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튜브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포스터를 펼쳐 보여줬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옛날에 콘서트 갔을 때 산 거예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가수거든요. 저도 이 가수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LP판으로 듣는데 진짜 좋아요.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런 음악 들어요? 당연하죠. 좋은 음악은 시대를 안 타잖아요. 지연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물건보다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근데 아저씨, LP 플레이어 말고도 음반 관련된 거 더 있으세요? 글쎄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제가 살게요. 그럴까요? 네. 아저씨 물건은 상태도 좋고 뭔가 스토리가 있어서 좋아요. 그냥 물건 사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의 감성을 같이 사는 느낌? 지연의 말에 정호는 가슴이 뛰었다. 자신이 가진 물건에 담긴 의미를 알아주는 사람. 그것도 젊은 여자가. 고마워요. 그럼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거래가 끝나고 지연이 돈을 건넸다. 이번에도 흥정 없이 제시한 가격 그대로였다. 정호는 돈을 받으며 말했다.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지난번에 시간이 없으셨잖아요. 순간 정호 자신도 놀랐다. 자신이 먼저 제안한 것에. 하지만 말은 이미 나와 버렸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카페는 역 근처의 조용한 곳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정호는 아메리카노를, 지연은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를 비췄다. 지연은 포스터 튜브를 조심스럽게 의자 옆에 세워두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 카페 분위기 좋네요. 자주 오세요? 지연이 물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봤던 곳이라서요. 저도 처음인데 마음에 드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호는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아저씨는 원래 뭐 하셨어요? 중고거래를 업으로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저는 회사 다녔어요. 한 직장에서 35년. 올해 초에 퇴직했어요. 와, 35년이요? 요즘엔 그렇게 한 곳에 오래 다니는 분 드물잖아요. 그러게요. 저희 때는 그게 당연했는데. 퇴직하시고 뭐 하세요? 다른 일 하시거나 그래요?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집에 있죠. 중고거래 하는 게 요즘 유일한 일과예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좀 심심하시겠어요. 35년이나 일하시다가 갑자기 안 하시면. 네, 솔직히 그래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길더라고요.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솔직한 말을 했다. 아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지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런 거 이해해요. 제 아버지도 비슷하셨거든요. 정년 퇴직하시고 한동안 힘들어 하셨어요. 갈 곳이 없다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취미 같은 거 권했는데 처음엔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등산 시작하시고 좀 나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아저씨도 뭔가 찾으실 거예요. 중고거래도 좋지만 다른 것도 해보세요. 사람도 만나고. 지연의 말은 진심 어린 조언 같았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다. 이상하게도 이 젊은 여자 앞에서는 마음이 편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느낌이었다. 지연 씨는 뭐 하세요? 학생이에요? 아니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해요. 디자인 일하고 있어요. 디자인이요? 네. 그래픽 디자인이요. 주로 집에서 작업하는데 가끔 카페 같은 데서도 하고요.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좋겠네요. 자유롭게 일하시니까. 자유로운 만큼 불안정하기도 해요. 일이 없을 때도 있고 수입도 들쭉날쭉하고. 그렇겠네요. 그래도 제 시간을 제가 쓸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거래도 하고 LP판도 모으고 하는 거죠. 지연은 밝게 웃었다. 정호는 그 웃음을 보며 젊음이 부러워졌다. 그 나이엔 모든 게 가능해 보이고 시간도 많아 보였다. 자신도 한때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아저씨, LP판이나 빈티지 물건 좋아하셨어요? 집에 그런 게 많으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좀 모았어요. 음악도 좋아했고 사진도 찍고 그랬죠. 지금은 안 하세요? 언제부턴가 안 하게 됐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다 보니 다 잊어버렸네요. 아까워라. 다시 시작하시면 안 돼요? 글쎄요. 이제 나이도 있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지연의 말은 단순했지만 힘이 있었다. 정호는 그 말을 곱씹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것. 언제부터 자신은 그런 생각을 잃어버렸을까? 커피를 다 마실 즈음, 지연이 시계를 봤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 작업이 좀 밀려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아저씨랑 이야기하니까 좋네요. 제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래요? 네. 아버지는 말이 없으신 편이거든요. 아저씨는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편하세요. 지연의 말에 정호는 기분이 묘해졌다. 누군가에게 편하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던가. 회사에서는 항상 긴장된 관계였고 집에서는 윤희와도 요즘은 대화가 없었다. 카페를 나와 헤어지기 전 지연이 말했다. 아저씨, 다음에 또 좋은 물건 있으면 연락 주세요. 특히 음악 관련된 거요. 그럴게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커피 마시는 것도 좋았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또 만나요. 저야 좋죠. 지연은 손을 흔들며 떠났다. 정호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느낌은 얼마만인가. 설렘이었다. 분명히 설렘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계속 웃음이 나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친구 같은 거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 윤희가 현관에서 맞았다. 일찍 오셨네요. 거래 잘 됐어요? 네, 잘 됐어요. 기분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정호는 거울을 봤다. 얼굴에 웃음이 번져 있었다. 서둘러 표정을 지웠다. 뭐 특별한 일 있었어요? 윤희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거래가 잘 돼서요. 윤희는 남편의 눈을 바라봤다. 뭔가 달라 보였다. 생기가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느낌도 들었다. 윤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정호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의 일을 되새겼다. 지연의 미소,
목소리, 말투,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기억났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중고거래 앱을 열었다. 지연과의 대화방이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잘 들어가세요 였다. 정호는 답장을 쓰려다 말았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오늘 즐거웠어요? 너무 가볍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너무 적극적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면을 껐다. 다음 날부터 정호의 일과가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는지. 하지만 연락은 없었다. 정호는 다락방을 뒤져 지연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찾았다. 오래된 음반, 콘서트 티켓, 빈티지 소품들. 하나씩 사진을 찍어 올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거래는 계속 이어졌지만 정호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알림이 왔다. 안녕하세요. 요즘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요. 아저씨는 잘 지내셨어요? 정호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서둘러 답장을 썼다. 네, 잘 지냈어요. 바쁘셨나 봐요. 네, 프로젝트가 좀 많아서요. 근데 아저씨 올리신 것들 봤어요. 빈티지 소품들 정말 예쁘더라고요. 관심 있으세요? 네, 특히 그 오래된 캔들 홀더요. 아직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살게요.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좋아요. 약속을 잡고 나서 정호는 기분이 좋아졌다. 다시 만난다. 다시 그녀를 볼 수 있다. 그는 달력에 날짜를 표시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2시. 윤희는 남편이 달력에 뭔가를 표시하는 걸 봤다. 뭐예요? 약속 있어요? 중고거래요. 주말에도 해요? 네. 상대방이 주말이 편하대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마음은 커졌다. 남편이 최근 너무 중고거래에 빠져 있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약속이 있으면 한참 전부터 준비했다. 뭔가 이상했다. 여보, 중고거래 좀 줄이는 게 어때요?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재미있는데. 그래도 다른 것도 해봐요.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친구들도 다들 바빠요. 나이 들면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럼 취미라도 새로 만들어 보세요. 이것도 취미예요. 정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윤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다. 토요일이 왔다. 정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옷을 여러 벌 꺼내 입어보고 면도도 2번이나 했다. 향수도 뿌렸다. 윤희가 현관에서 나가는 남편을 봤다. 주말인데 그렇게 차려입고 어디 가요? 중고거래요. 중고거래 하는데 왜 그렇게 꾸미고 가요? 그냥요. 사람 만나는데 너무 대충 입으면 안 되잖아요. 윤희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표정이 밝았다. 아니, 들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누구 만나는데요? 그냥 거래 상대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다. 여자요. 젊은 여자. 윤희의 얼굴이 굳었다. 젊은 여자요? 네. 근데 왜요? 거래 상대일 뿐이에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윤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불안한 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정호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손에는 캔들 홀더가 든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2시가 되자 지연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지연이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청치마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반쯤 묶어 올렸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요즘 진짜 바빴어요. 거래를 마치고 지연이 물었다. 시간 있으세요?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정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지난번 그 카페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호는 조금씩 깊은 곳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됐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나중엔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났다. 명목은 항상 거래였다. 정호는 다락방을 뒤져 지연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찾았고, 지연은 그걸 사겠다며 연락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카페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번에 거래한 오래된 시계가 놓여 있었다. 지연은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아저씨,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전보다 훨씬. 그래요? 네.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표정이 밝아요. 정호는 웃었다. 지연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좋아요. 집에 있으면 할 얘기도 없고 답답한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즐거워요. 아저씨랑 이야기하는 거. 정말요? 네.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바쁘고 만나도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아저씨는 제 얘기 잘 들어주시잖아요. 정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퇴직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저도 지연 씨 얘기 듣는 게 좋아요. 젊은 사람 생각을 알게 되는 것도 재미있고, 아저씨는 제 아버지 같아요. 근데 좀 더 말이 통하는. 그 말에 정호는 미묘한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 같다는 말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다. 하지만 그 감정이 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아저씨, 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제가 중고거래 좀 배우고 싶어요. 아저씨처럼 잘하고 싶은데 혼자 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려운데요? 물건 가격 정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랑 흥정하는 것도 그렇고, 아저씨는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그냥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그래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요즘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수입이 불안정해서.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요? 고마워요. 지연은 환하게 웃었다. 정호는 그 웃음에 기분이 좋아졌다.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특히 지연을. 그날부터 정호는 지연의 중고거래를 도왔다. 지연이 팔 물건을 사진 찍는 법부터 글 쓰는 법, 가격 정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줬다. 지연은 열심히 따라했다. 그리고 얼마 후 지연은 정호에게 제안했다. 아저씨, 제 계좌 좀 써주시면 안 돼요? 계좌요? 네. 제가 물건을 팔면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근데 요즘 계좌 사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해요. 특히 젊은 여자 계좌는 더 그런가 봐요. 그래요? 네. 근데 아저씨처럼 나이 드신 분 계좌면 사람들이 믿더라고요. 제가 아저씨 계좌로 돈 받아도 될까요? 그럼 나중에 제가 찾아가고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럼 제 계좌 알려드릴게요. 진짜요? 고마워요, 아저씨. 지연은 기뻐하며 정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정호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그날부터 정호의 계좌로
이상한 입금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몇만 원씩이었다. 지연이 중고 물건을 팔아서 들어온 돈이라고 했다. 정호는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다. 10만 원, 20만 원, 나중에는 50만 원씩 들어왔다. 지연 씨, 이게 다 뭐예요? 금액이 너무 큰데요. 아, 제가 요즘 물건을 좀 많이 팔고 있어요. 브랜드 가방이나 옷 같은 거요. 비싼 거라서 금액이 큰 거예요. 그래요? 조심해요. 사기꾼들 많다고 하던데. 걱정 마세요. 아저씨가 알려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서는 문제가 커지고 있었다. 윤희는 남편의 스마트폰 알림을 자주 봤다. 은행에서 옷입금 알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금액도 만만치 않았다. 윤희는 불안했다. 어느 날 저녁, 정호가 샤워하는 사이 윤희는 남편의 스마트폰을 열어봤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다. 중고거래 앱을 열어보니 지연이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다. 대화방을 열어봤다. 아저씨, 오늘도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저씨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윤희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대화의 톤이 너무 친밀했다. 윤희는 더 스크롤을 내려봤다. 사진도 있었다. 젊은 여자의 셀카였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거리에서 찍은 사진.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수백만 원이 이상한 이름들로 입금돼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이 며칠 후 이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출금됐다. 이게 뭐야? 윤희는 몸이 떨렸다. 남편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정호를 윤희는 조용히 불렀다. 여보, 앉아요. 왜요? 당신 요즘 중고거래하는 여자 있죠? 정호의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스마트폰 봤어요.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도 봤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폰을? 무슨 권리냐고요? 내가 당신 아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돈은? 윤희는 스마트폰을 들어 거래 내역을 보여줬다. 정호는 할 말을 잃었다. 설명해봐요. 이 여자가 누구고 왜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고 나가요? 그냥 거래를 도와주고 있어요. 거래를 도와주는데 왜 당신 계좌를 써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친구가 계좌 문제가 있어서. 계좌 문제. 그게 말이나 돼요? 당신 사기 당하는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기가 아니에요. 지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연 씨, 벌써 씨까지 붙여요? 당신 그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희는 남편의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다. 눈물이 났다. 당신, 미쳤어요. 나이가 몇인데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이래요? 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가 당신 계좌를 써요? 친구가 수백만 원을 가져가요? 그건 나중에 다 돌려준대요. 돌려줘요? 언제? 어떻게?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지연은 한 번도 돈을 돌려준 적이 없었다. 항상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윤희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정신 차려요.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정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윤희는 남편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부정과 혼란, 그리고 무언가를 지키려는 절박함이 있었다. 알았어요. 내가 증명해 줄게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정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손이 떨렸다.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연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등을 돌렸다. 윤희는 조용히 울었고 정호는 천장만 바라봤다. 며칠 후 윤희는 혼자 조사를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중고거래 사기, 감성거래 사기를 검색했다. 놀랍게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 젊은 여자가 중년 남성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었다. 윤희는 경찰서에 전화했다. 상담을 받았다. 경찰은 말했다. 계좌 거래 내역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망설였다. 신고하면 남편이 피해자가 되지만 동시에 바보가 된다.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여자한테 속았다고. 윤희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직접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다.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지연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리고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호의 폰으로 지연 씨,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답장은 금방 왔다. 네. 몇 시에 어디서 만나요? 7시에 평소 그 카페에서요. 알았어요. 그때 봐요. 윤희는 계획을 세웠다. 그날 저녁 남편 대신 자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정체를 확인할 것이다. 저녁 7시 윤희는 카페 앞에 도착했다. 안을 들여다보니 창가 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윤희는 심호흡을 하고 카페로 들어갔다. 지연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중년 여자를 봤다. 순간 표정이 굳었다. 이지연 씨죠? 윤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앉아요.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윤희는 지연 앞에 앉았다. 지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윤희를 봤다. 누구세요? 박정호 아저씨 알죠? 그 사람 아내예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윤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이게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에요?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무슨 사정으로 남의 남편을 이용하고 돈을 뜯어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요. 알아요? 우리 남편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변했는지. 저는 그냥 뭐요? 외로운 중년 남자가 쉬워 보였죠. 돈 뜯어내기 좋아 보였죠.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윤희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다. 다시는 우리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돈 다 돌려줘요. 그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기죄로.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윤희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돈 돌려주고 연락 끊어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지연은 혼자 남아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윤희는 정호에게 모든 걸 말했다.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당신이 지연 씨를 만났다고? 네. 그리고 진실을 들었어요. 그 여자, 당신만 속인 게 아니에요. 다른 남자들도 많대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못 믿겠어요?
증거를 봤잖아요. 증거가 뭐가 있어요? 당신이 그 애를 협박한 거잖아요. 윤희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이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좋아요. 그럼 당신이 직접 확인해봐요.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물어봐요. 정호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은 연락이 끊겼다. 정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은 연락이 끊긴 채였고 돈도 돌아오지 않았다. 정호는 그 일주일 동안 집 안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다. 윤희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러웠다.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런 일에 빠졌을까.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 또 화가 났다. 자신은 옆에 있었는데 왜 다른 여자에게 의지했을까? 어느 날 아침, 윤희는 정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밥 먹어요. 이러다가 쓰러져요.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희는 한숨을 쉬며 식탁에 아침을 차렸다. 밥, 국, 반찬.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윤희가 물었다. 뭘요? 그 돈이요. 포기할 거예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윤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제가 속은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희는 남편의 어깨가 축 처진 것을 봤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남편이 퇴직 후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이렇게 무너진 것이다. 같이 가요. 경찰서에. 윤희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눈에는 여전히 화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도 보였다. 연민, 아니면 책임감. 며칠 후 두 사람은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형사는 거래 내역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사례가 요즘 많습니다. 감성거래 사기라고 하죠. 주로 중년 남성을 타깃으로 합니다. 잡을 수 있나요? 윤희가 물었다. 연락처와 계좌가 있으니 추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형사는 정호를 보며 말을 이었다. 피해 금액을 전액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쓴 경우가 많거든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 자존심이었다. 나이 들어 젊은 여자에게 속았다는 사실. 그것이 정호를 짓눌렀다. 경찰서를 나오며 윤희가 말했다. 점심이라도 먹고 가요.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죠.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된장찌개를 시켰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가 상에 올랐지만 정호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여보, 윤희가 조용히 불렀다. 정호는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요. 윤희가 말했다. 왜요? 미안할 건 제가 해야죠. 아니에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퇴직하고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어요. 정호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 자신은 아내를 원망했다. 당신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하지만 사실 말하지 않았던 건 자신이었다. 아내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던 것도 자신이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배신했어요. 배신이라는 말까지는 아니에요. 배신 맞아요.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줬으니까요. 윤희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당신이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는 쓰라렸다. 윤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 둘이. 정우는 아내의 손을 보았다. 주름진 손이었다. 젊은 시절 탱탱하던 손이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 그 손이 지난 35년간 자신을 지켜왔다. 집안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돌보았다. 그런데 자신은 언제부터 그 손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 고마워요. 정호가 중얼거렸다. 뭐가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요. 윤희는 미소를 지었다. 슬픔이 섞인 미소였지만 진심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중고거래 앱을 삭제했다. 아니, 삭제하려다가 멈췄다. 그 안에는 지연과의 대화가 남아 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억하기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여보, 뭐 해요? 앱 지우려고요. 지우지 마요. 왜요? 증거로 남겨둬야죠. 경찰 수사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윤희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실적인 건 항상 아내였다. 자신은 감정에 휘둘렸지만 아내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집에 도착하자 정호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동안 팔았던 물건들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카메라, LP 플레이어, 시계, 포스터, 모두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담은 것들이었다. 그걸 팔면서 자신은 무엇을 얻으려 했던 걸까? 나는 아직 쓸모 있다. 그 생각이 떠올랐다. 결국 자신이 원했던 건 인정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잃어버린 그 느낌을 되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연은 그걸 정확히 파고들었다. 정호는 다락방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낡은 카메라가 하나 더 있었다. 지연에게 팔았던 것과 비슷한 모델이었다. 정호는 카메라를 들고 내려왔다. 거실에서 윤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호는 카메라를 들어 윤희를 향했다. 뭐 해요? 윤희가 물었다. 사진 찍으려고요. 갑자기 왜? 옛날에 당신 사진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안 찍었네요. 윤희는 웃었다. 이제 와서 뭐 하러 찍어요? 나이 들어서 볼품없는데. 아니에요. 예뻐요. 정호는 셔터를 눌렀다. 카메라는 오래되어 작동하지 않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의미였다. 윤희를 다시 보기로 한 것.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로 한 것.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지연을 찾았다고 했다. 그녀는 다른 이름으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다. 정호는 그 소식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만 속은 게 아니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이 그저 여러 명 중 하나였다는 씁쓸함. 돈은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액은 어려울 것 같아요. 형사가 말했다. 괜찮아요. 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할게요. 정호가 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가 물었다.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호가 말을 멈췄다. 왜요? 제가 그녀에게 준 게 돈만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는데요? 제 남은 자존심이었어요. 퇴직하고 쓸모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녀는 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그게 좋았어요.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윤희는 걸음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은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저한테요. 아이들한테요. 그걸 왜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당연해서 못 느꼈나 봐요. 새로운 게 필요했나 봐요. 이제는 아니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당연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집에 도착하자 정호는 윤희에게 제안했다. 저녁 먹고 산책할래요? 갑자기? 오랜만에 같이 걸어요. 우리. 윤희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가을 저녁의 공기는 선선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여보, 윤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이제 뭐 할 거예요? 취미 같은 거.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은 뭐 하고 싶어요? 저요? 네, 항상 나만 생각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안 물어봤네요. 윤희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요리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그래요? 그럼 다녀요. 제가 응원할게요. 진짜요? 네. 그리고 저도 뭔가 찾아볼게요. 사진이든 뭐든.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정호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이 찾던 건 새로운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걸 되찾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여보, 이거. 윤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정호가 처음 팔려고 했던 그 오래된 카메라였다. 이거 어떻게? 제가 다시 샀어요. 중고거래 앱에서. 왜요? 당신이 좋아하던 거잖아요. 이제 다시 사진 찍어요. 나 찍고, 풍경 찍고, 그렇게 취미 삼아요. 정호는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무게가 느껴졌다. 추억의 무게였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무게이기도 했다. 고마워요. 이거 제가 산 거니까. 이제 제 거예요. 대신 당신은 다시는 그런 거래 안 하는 거로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윤희는 웃었다. 그리고 첫 작품으로 제 사진 찍어요. 예쁘게. 당연하죠. 정호는 카메라를 들어 윤희를 향했다. 뷰파인더로 본 안에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주름이 있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게 더 아름다워 보였다. 세월과 함께 살아온 흔적들. 셔터를 눌렀다. 찰칵. 소리가 정호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중고거래 앱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지연과의 대화방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대화방을 나갔다. 삭제하지는 않았다. 기억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어리석음의 기억, 그리고 배움의 기억.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정호는 생각했다. 진짜 거래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 자신은 지연과 물건을 거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존심과 외로움을 거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컸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진짜 가치 있는 거래는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윤희와 나누는 말, 시선, 시간. 그것이 진짜 거래였다. 여보, 뭐 생각해요? 윤희가 물었다. 당신 생각해요. 갑자기 왜? 그냥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요. 윤희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가 웃었다. 오래간만에 듣네요. 그 말. 앞으로 자주 할게요. 말만요? 아니요. 행동으로도요.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다. 창밖으로 가을밤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거래의 시작.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거래. 정우는 커피잔을 들며 중얼거렸다. 그녀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내 남은 자존심이었구나. 그리고 다시 윤희와 마주 앉은 식탁 위에는 미지근한 커피와 조용한 용서의 온기가 남았다.